여러분, 12.3 계엄 사태의 실행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억하십니까? 내란의 수계 윤석열의 명령을 받아 군대로 움직였던 그자의 재판이 지금 난장판이 됐습니다. 피고인 김용현을 변호한다는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판사를 향해 공수처에서 보자며 협박을 하질 않나. 감치 재판이 열리자 인적사항을 숨기며 배째라식으로 드러놓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재판에 증인 등으로 엮여있는 윤석열 씨를 보고 지지자들은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고 도망가는 추태까지 부렸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사법정의가 바로 서는 꼴을 못 보겠다는 듯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저들의 민낯. 이진관 판사가 결국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며 현행범 체포를 선언했습니다. 아직도 자신들이 권력자인 줄 착각하는 계엄 부역자들의 오만방자한 행태.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진실을 알리는 힘이 됩니다. 판사가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경찰 불러를 외쳤을까요? 그 충격적인 현장 바로 확인하시죠. 네, 이 사건과 관련된 문제들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오해도 있을 수도 있고 해서 법원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드린 게 더 명확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기존 기일에 있었던 재판 과정에서 이제 감치 재판이 있었는데, 관련된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입니다. 적법한 절차로 인적 사항을 확인해서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맞추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 감치 신문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신문 과정에서도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습니다. 네, 권모라는 자는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기존의 감치 결정에 포함이 안 된 별도의 법정 질서 위반 행위입니다. 법정 모욕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추가로 저번 기일에 윤석열에 대한 정의신문 후에 방청석에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윤석열이 퇴정할 즈음에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법정 밖으로 나간 사실이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법정 소란을 한 후에 도주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 재판부는 방청권에 따라서 방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여러 사람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자료를 통합해서 그때 남자였고 두꺼운 검은색 겨울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적사항을 확인 후에 법정 소란을 일으키고 도주한 사람에 대해서도 별도로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그 형사소송 절차를 쭉 보시면은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진술 거부권의 행사를 염두에 두고 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진행이 규정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사뿐만 아니고 기소, 재판 과정에서도 당사자가 진술 거부를 행사할 때도 그와 관련 없이 절차가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독 형 집행에서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다는 것이 적절한지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그 관련 자료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만 알 수 있는 것이지 함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인적사항이랑 개인의 동일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원래 처벌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처벌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치라는 것은 현행범처럼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을 바로 구금을 해가지고 구치소에 인계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인적사항을 요구하거나 동일성을 요구하는 것은 더 완화될 필요가 있는 그런 절차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유 없이 처벌받는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 법원으로서는 법원과 협력관계에 있는 국가기관과 다투고 싶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걸 논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법무부나 서울구치소에서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신속하게 제도 보완이 돼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됐을 때 예컨대 감치 재판 중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서 인적사항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질서 유지는 재판부의 의무입니다.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겁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법정 질서 위반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경찰에 바로 인계하겠습니다. 법정 모욕 혐의로 형사 절차가 바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치 절차의 실효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그에 맞추어서 다음 단계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의 부여된 권한을 행사해서 법정 질서는 더욱 엄격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셨습니까? 앞으로는 감치 절차 없다. 바로 현행범 체포해서 경찰에 넘기겠다. 점잖은 판사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고입니다. 도대체 김용현의 변호인단 그리고 윤석열의 지지자들이 법정을 얼마나 개판으로 만들었으면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팩트를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김용현의 변호인 중 한 명인 권우현 변호사라는 자는 재판부를 향해 공수처에서 봅시다 라고 했답니다. 이게 변호사입니까? 아니면 조폭입니까? 재판 진행이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 이건 명백한 사법부 협박이자 지난 윤석열 정권 내내 검찰권을 남용해 반대팔을 찍어 누르던 버릇을 아직도 못 고친 겁니다. 계엄을 일으킨 자들을 변호한다면서 법정에서도 계엄군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이하상 변호사의 꽁수입니다. 법정 소란으로 감치 결정이 내려지자 구치소 입감에 필요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안 대고 버텼답니다. 신원 확인이 안 되면 입감을 못 시키는 행정적 절차를 악용한 거죠. 세상에. 법을 수호해야 할 변호사가 법망을 피하려고 잡범들이나 쓸 법한 꼼수를 씁니다. 한사가 오죽하면 법정에서 난동 부린 거 다 봤는데 무슨 신원 확인이냐, 이건 현행범이다 라고 일갈했겠습니까? 김용현이나 그 변호인들이나 분리하면 숨고 뭉개는 건 똑같습니다. 셋째, 윤석열 지지자들의 뺑소니입니다. 이날 재판과 관련해 윤석열 씨가 언급되거나 퇴정할 때 방청석에 있던 지지자가 고성을 지르고 도망갔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도주라고 규정했습니다. 검은 외투를 입고 도망간 남성,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겠다고 했습니다. 탄핵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 본인 재판에서도 불리하면 침묵하고 책임 회피하더니 그 지지자들조차 법정에서 난동 부리고 도망가는 게 참으로 그 나물의 그 밥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무너진 권력의 마지막 발악입니다. 김용현과 그 변호인단, 그리고 윤석열, 이들은 아직도 대한민국 법 시스템을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이재명 정부 하의 사법부는 단호합니다. 너희들의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법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 없다. 이 메시지를 분명히 던진 겁니다.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 그리고 김용현 씨에게 경고합니다. 당신들이 믿던 절대 권력 윤석열은 이미 탄핵당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습니다. 법정을 모독하고 국민을 우롱할수록 당신들을 기다리는 건 더 차가운 감빵 바다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정의는 지연될 수는 있어도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치를 알리자 였습니다. 감사합니다.